네, 안녕하세요. 쉬운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산이 많은 부산에서는 아파트 고르는 법칙이 따로 존재를 해요. 일반적으로 보는 아파트 고르는 방법이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고르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숲이라고 합니다. 쾌적한 자연과 여가 생활까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숲이 집 가까이 있는 이른바 숲세권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예외라는 거죠. 부산에는 부동산 시장에 평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진짜 평지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또한 평지 아파트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산보다는 확실히 평지가 훨씬 더 낫긴 하지만 예외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이제 평지사랑 유별나기로 유명하다. 부산엔 지명이란 산이 굉장히 많죠.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산이 많다 보니 터널이나 고가도로도 많은 지역이다. 부산은 오래된 도시인 만큼 노후된 주택들도 많다. 더군다나 산이 모여있는 노후주택들은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도 삼복도로 쪽에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삼복도로가 지금 많은 쪽이 저쪽에 그 남부민동 쪽이랑 저쪽에 그 남포동 쪽 밑에 쪽에 그 남부민동이 있거든요. 그쪽이랑 뭐죠, 아미동 쪽도 위쪽에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구의 수정동 쪽도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위로 이렇게 산 쪽으로 좀 모여 있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인프라가 확실히 많이 좀 부족하긴 해요. 길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 일반 이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이제 도로 인도 자체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게 삼복도로가 좀 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좀 어렵죠. 아무래도 가격 올라가기도 어렵고 개발하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선호도는 이제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15년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입주한 명륜 2차 아이파크가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규모가 2058가구로 큰 단지인 만큼 1단지와 2단지로 나뉜. 입주 시기도 동일하고 분양가도 큰 차이가 없었다. 브랜드도 아이파크로 같은데 아파트 값에 비해서 평지인 1단지가 2단지보다 당연히 가격이 높죠. 아파트 값이 1단지가 1421만원, 거기에 이제 2단지는 1273만원, 거기 이제 11% 정도가 가격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가격 차이를 평지로 꼽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보시면 명륜 아이파크 2차죠. 2차 1단지 2단지입니다. 물론 일로 올라갈수록 조금 경사가 생기긴 해요. 생기긴 하는데 지금 현재 평당 1421만원, 1273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온천장역입니다. 온천장역. 실제로 봐도 앞에가 왜 좋은 짓이는 아시겠죠. 지하철이 더 가깝습니다. 꼭 이게 비탈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2단지 자체가 일단 그런 거예요. 2단지 자체가 일단 여기가 잘렸잖아요. 잘렸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독립적인 단지로 거의 보거든요. 지금 1단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2단지가 굉장히 작고, 분양가도 아마 안 비슷했을 겁니다. 2단지가 훨씬 좀 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똑같이 측정 절대로 안 하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올라가는 거 보면 여기 101동이나 201동이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높이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면 가격이 비슷해야 정상이잖아요. 높이로만 따지면. 만약에 지금 평지, 지금 경사로만 이제 가격이 형성된다고 치면은. 근데 가격을 보면은 틀려요. 가격을 보면 1단지 쪽이 훨씬 비쌉니다. 한 가격 5천만원 가까이 차이나요. 똑같은 평수인데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 거리가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도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2단지랑 1단지랑 일단 독립적으로 보고, 2단지는 그냥 일단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싼 거예요. 고바에도 물론 조금 포함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평지고 아니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뒤에 산도 있고 숲세권에 어찌 보면 가깝죠. 역도 어느 정도 가깝고. 근데 부산은 서울처럼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는 이제 산이 있으면서도 옆에 이제 역 같은 거 가까이 있고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공원도 많고 평지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진짜 부산엔 산도 진짜로 많고 지하철이 거의 다 이제 좀 평지에 있고, 아니면 완전 지하로 엄청 뚫고 내려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이랑 확실히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약 시장에서도 뭐 평지 사량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5월에 청약을 한 두산이브더 제니스, 하버시티가 뭐 이런 경우라는 거죠. 부산에서 아파트 공급이 많은 만큼 업계에서 청약 성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959가구 분양에 청약자가 무려 뭐 6,349명이 몰렸다고. 경쟁률은 6.62대1. 솔직히 그래 높은 편은 아니었죠. 여기는 어차피 청약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었고 거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여기 좀 싸다고 뭐 좋다 하다가 또 안 좋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죠. 여기 이제 대림에서 하는 전포동 일대 공급 이편한 세상 1순위 시민공원이 이제 1순위가 11.13대1로 경쟁률이 좀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 또한 평지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하버시티가 잘 된 거는 지금 어차피 그 미분양도 다 날라갔잖아요. 하버시티가 잘 된 거는 분양가가 싸서 잘 나간 거예요. 솔직히 그 뭐 평지 때문에 막 엄청 잘 나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모르면서 이렇게 막 그냥 쓴다는 거죠. 여기는 분양가가 싸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북한 이제 개발됐을 때 이제 호재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장기로 갖고 갔을 때 이제 득되는 게 많고 거기에 대해 분양가도 굉장히 대비 싸서 인기가 좋았던 겁니다. 뭐 그래서 그랬던 거지. 이게 뭐 평지 때문에 평지라서 그런가. 평지라도 이 가격이 비쌌으면 안 나갔죠 당연히. 그리고 대림에서 지금 했던 그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은 이걸 평지로 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평지로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앞에 쪽에 이렇게 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단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앞에 부분까지는 어찌 보면 평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난 경사가 올라가요. 그래갖고 여기가 3단 차이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여기서 지금 이 3단 차이에서 요 3단에 있는 아파트랑 요 1단에 있는 아파트랑 요 이 층수 차이만 해도 한 5, 6층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경사가 높습니다. 이걸 평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부산에서 원하는 평지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부산에서는 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인기가 좋은 곳이라도 어느 쪽에서 봤으면 평지로 보이는데 또 어느 쪽에서 보면 경사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평지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부산에는 진짜 완벽한 평지가 별로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점이 틀려지는 것 같은데 입구만 평지면은 평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분명히 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지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죠. 어찌 보면 참 어째 보는 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비사업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평지 아파트 선호가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평지는 물론 새 아파트 자체가 거의 없어 희소가치가 높았으나 이제 정비사업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서 너도 나도 눈높이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솔직히 부산에는 진짜로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부산에도 역세권에 숲세권이라고 해서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그걸 이제 예를 한번 찾아봤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반송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동화마을이라고 2018년에 56세대 굉장히 작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작은 하나 거의 이 정도 크기면은 그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아파트지만 여기 이제 평당이 이제 826만원입니다. 최근에 지어졌죠. 작년에 지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반송 여기 이제 영산대역 바로 옆입니다. 요 뒤로 가면 이제 영산대 캠퍼스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쭉 이래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이런데도 가격이 싸요. 굉장히 싸죠. 평당 826만원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 이제 다른 데를 보시면은 여기도 어찌 보면 역세권일 수도 있잖아요. 요 뒤에 보면 이런 거 다 산이거든요. 다 산이에요. 거기 학교까지도 다 좀 가까이 있고 대학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쌉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뒤에도 다 산이죠. 산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쪽에 동부산 대안역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여기들은 다 한 97년 98년이라고 좀 더 된 것도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거의 최고가 아마 98년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기 보면 445만원 평당, 605만원, 490만원. 그 지금 막 30평대 지금 뭐 이런 게 지금 뭐 1억 얼마밖에 안 하죠.
굉장히 싸잖아요. 1억 9천, 뭐 2억 안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4호선입니다. 4호선. 역세권에 학교도 다 있고 뒤에 산까지 치고 있는 숲세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숲세권이라고 해서 부산에서는 비싼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좋은 데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꼭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제 좀 나은 게 이제 고촌 LH인데 여기는 이제 안평역 4호선 종점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30평대가 3억 해갖고 평당 902만원 하죠. 여기는 그래도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13년인가 12년인가 13년인가 14년인가 하여튼 그쯤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된 거라서 그나마 깨끗한데도 역세권에 초등학교까지 끼고 있고 숲 잔뜩 있죠. 거의 지하철 완전 바로 앞이죠. 코앞이죠. 그래도 지금 30평대가 3억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아직 평당 1000만원이 못 넘었다는 거. 거기에 여기가 해운대구라는 거. 아 여기는 기장군이거든요. 딱 여기 잘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냐. 딱 여기까지 해갖고 고촌 해갖고 이쪽은 이제 철마로 넘어가는 건데 요 바로 옆에 아까 전에 반송 쪽에서는 해운대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운대구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잘려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철마가 되는 거예요. 요 앞에서는 해운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 해운대구로 반송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이제 고촌 철마면으로 들어가죠. 그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숲세권입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그런데도 인기가 별로 없죠. 숲세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지 아파트로는 이제 뭐 롯데건설이 이제 가야에 분양하는 가야 롯데캐슬 골드 하나 요 좀 있으면 분양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평지 맞습니다. 여기는 평지 맞고 지하철 굉장히 가까운데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분양가가 싸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번에 확 끝나느냐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끄느냐. 그리고 또 현대에서 지금 사하구 개정동에 힐스테이트 사하역을 분양하는데 여기도 평지죠. 근데 여기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하역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역이 아니라서 여기도 분양가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힐스테이트로 지으면은 분양가를 좀 싸게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긴 조금 비쌀 것 같은데 여기는 미분양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산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산에서는 아파트 고를 때 아무것도 모르겠으면은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부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일단 먼저 따지셔야 돼요. 1호선이랑 2호선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호선, 2호선에서도 인기 없는 호선은 있어요. 인기 없는 역은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 3호선, 그 다음에 4호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3호선 같은 경우도 인기 있는 지역이 있죠. 인기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뭐 그쪽이 사직이 그나마 좀 인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수영은 어차피 환승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작점이라서 인기가 또 좀 있고 덕천도 환승되기 때문에 좋고 4호선도 환승되는 곳이 있지만은 4호선은 일단 뭐 무인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기왕 고를 거면 1, 2호선 쪽을 고르고 거기서도 좀 인기 있는 역을 고르는 게 굉장히 좋겠죠. 거기에 대단지 2000세대 이상, 부산은 2000세대 이상 넘어가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솔직히 1000세대만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못 잡겠다 싶으면은 딱 이것만 잡으면 돼요. 1, 2호선에 대단지 2000세대 이상 잡은 다음에 아파트 브랜드, 당연히 2000세대 넘어가는 것 치고 브랜드가 후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나마 조금 이제 브랜드가 조금 떨어지는 게 3000세대 넘어가는 게 좀 만덕 있는데 그 동문일 거기 말고는 웬만하면 2000세대 넘어가면 일단 좋죠. 레미안이나 자이라든지 포스코, 푸르지오, 이편한, 롯데, SK,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보통 이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브랜드로 보죠. 그 다음 보통 2000세대 넘어가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개 합쳐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옆에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버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방어가 되는 곳이에요. 무조건 방어가 됩니다. 부산에서는 특히 대단지 진짜 2000세대 넘어가고 브랜드 좋으면은 거기도 초등학교까지 일단 끼고 있으면은 무조건 가격 방어해요. 그건 역세권이 아니라도 가격 방어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거기도 평지면 뭐 더 땡큐긴 하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부산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1, 2호선에서 좀 괜찮은 거에 2000세대 넘어가고 아파트 브랜드 이 정도 찍고 들어가고 옆에 초등학교 붙어있다, 그러면은 비싸도 사면은 훨씬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남들 다 떨어져도 얘는 다른 남들 막 100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오히려 1, 2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져 봐야 10도 안 떨어집니다. 진짜로. 이런 게 진짜 대장 아파트죠. 이것만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조건을 맞추면 되지만은 부산에서는 특히 이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역세권이랑 브랜드를 진짜 좋아하고 대단지를 진짜로 좋아해요. 초등학교는 일단 덤으로 보고 일단 그것만 찍어도 굉장히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 고르는 데 있어서는 부산은 좀 선택권이 조금 별로 없어요. 솔직히 2000세대 넘어가는 것도 많이 없고 1000세대만 넘어가도 솔직히 좋긴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브랜드를 꼭 따져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부산에선 고를 때 이렇게 유의하시면 나중에 실패하는 투자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